여러분 만약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긋지긋한 뱃살이 빠지면서 거칠었던 피부까지 맑아지는 비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지인들에게만 몰래 일러주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워낙 많은 분이 물어보셔서 오늘 큰맘 먹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묻더군요. 자네는 어쩜 그렇게 나이살 하나 없고 피부가 투명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시술 받은 거냐, 비싼 주사라도 맞은 거냐며 한참을 안 놔주더라고요. 제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한 건 그저 매일 아침 양배추에 이거 딱 하나를 넣어 먹은 것뿐이라고요. 오래전 저를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살은 도통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얼굴은 칙칙해져서 고민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딸이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배가 뚱뚱해지고 주름이 많아졌어라고요.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며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전 평소 가보고 싶던 예쁜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님 사이즈는 저희 매장에 아예 안 나옵니다 라고 툭 던지더군요. 그때 느낀 그 서글픔과 부끄러움이 제 나이 이르니 넘어서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다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약 없이 오직 음식으로 몸을 살리는 법만 연구해 왔는데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 제 몸을 직접 실험실로 삼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전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체력을 보충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었던 채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불리던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장이 맑아지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피부색까지 환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며 살았지만 그 시절 저는 저 자신을 챙기는 데는 참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해낸 이 양배추 비법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 제 몸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뱃살이 쏙 들어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친구들이 시샘할 만큼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법 같은 비결을 여러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68살 김영희님은 참 곱고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소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시더군요. 그분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놓으신 것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유명하다는 다이어트 보조제부터 시작해서 살 빼는 데 좋다는 비싼 효소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건강식품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준 소중한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의 배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소화는 안 되고 변비만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위험 수치에 다다랐고 중성지방 수치도 너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내장 지방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어 대사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죠.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예쁜 손녀딸한테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은 날 이후로 남몰래 밥도 굶어보고 좋다는 건 다 사 먹어봤는데
왜 제 몸은 더 병들어 가는 걸까요? 그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불룩하게 나온 배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예전에 좋아하던 옷들이 맞지 않아 속상해하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김영희님은 다른 곳에서 그저 덜 먹고 많이 걸으라는 뻔한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했다면 내장 지방이 간을 덮어 지방간이 되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와 심장병까지 불러올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돈을 쓰고 애를 써봐도 몸과 마음은 갈수록 더 깊이 병들고 계셨던 겁니다. 김영희 님이 그토록 애를 쓰셔도 왜 뱃살이 빠지지 않았는지 제가 그분의 일상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건강을 위해 하셨던 행동들이 오히려 몸을 노화의 감옥에 가두는 치명적인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김영희님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연구해온 제가 딱 짚어드릴 테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은 살을 빼겠다고 아침을 굶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에 물만 마시며 점심까지 버티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나이대에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라고 느끼며 몸속 시계를 멈춰버립니다. 이른바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을 확 낮추고 점심에 들어오는 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방으로 쌓아두려고 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 나오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복 후 먹는 점심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을 마구 쏟아내게 만듭니다. 결국 뱃살을 빼려고 굶었는데 오히려 뱃살을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착각은 기름기를 무조건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물이든 고기든 기름 한 방울 없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메마른 논바닥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를 감싸는 막은 반드시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좋은 기름을 드시지 않으면 피부는 푸석해지고 장 운동이 멈춰 변비가 심해집니다. 무엇보다 기름기가 없으면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자꾸만 군것질을 찾게 되고 결국 밤늦게 야식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쉬는 습관입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소화시킨다며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다 스르르 잠드는 그 달콤한 시간이 사실은 뱃살을 키우는 가장 큰 비료가 됩니다. 밥을 먹고 혈당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쓸 곳이 없다고 판단해 전부 배 안쪽 장기 사이사이에 저장해 버립니다. 김영희님은 아침을 굶고 기름기를 끊고 저녁엔 바로 누우셨으니 아무리 비싼 약을 드셔도 뱃살이 빠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아 드리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평생 약봉투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신세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앞서 고대 로마 전사들이 전쟁터에서 양배추를 꼭 챙겨 먹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양배추를 두고 온갖 병을 다스리는 만능채소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귀했던 그 옛날 로마인들이 수백 년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양배추였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양배추를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불러왔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 흔한 채소 하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지요. 40년 넘게 식생활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양배추는 하늘이 내린 회춘의 열쇠입니다. 양배추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만성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 때문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더 꽉 움켜쥐게 되거든요. 또한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우리 위장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재생해 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장이 깨끗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야 나이살이 빠집니다. 양배추는 장 속에 쌓인 묵은 때를 싹 긁어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다이어트 식품보다 이 평범한 양배추 한 통이 여러분의 무너진 대사를 살리는 데 훨씬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풀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 좋은 양배추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셔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양배추가 몸에 좋다는 소리에 시장에서 커다란 양배추 한 통 사다가 열심히 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상추나 깨씹처럼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수북하게 쌓아놓고 드시곤 하죠. 어떤 분들은 건강에 더 좋으라고 귀한 양배추를 녹즙기에 넣고 즙으로 짜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년 넘게 우리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이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건 비유하자면 마치 보약을 입에 넣고 그냥 뱉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소화력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킨다고 하지만 이른을 넘긴 제 나이가 되면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양배추의 겉면은 아주 단단하고 질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생으로 먹게 되면 우리 위장에서는 이걸 분해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마치 거친 볏짚이나 마른 나뭇가지를 생으로 씹는 것과 같아서 소화 효소가 부족한 우리 어르신들이 생양배추를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는 불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위를 괴롭히는 짐이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양배추 안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천을 유지해주는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특히 평소에 갑상선 약을 드시거나 목 주위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생양배추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영양분은 2배로 챙기는 비결이 바로 살짝 찌는 것에 있습니다. 양배추에 뜨거운 김을 쏘여 익히면 우리 몸을 방해하던 그 성분들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동시에 단단했던 양배추의 세포벽이 부드럽게 무너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귀한 영양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마치 굳게 닫힌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보물을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금고 겉면만 핥다가 끝나는 격이지만 살짝 찌게 되면 그 안에 비타민 U와 항산화 성분들을 우리 몸이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양배추 한 통을 10,000원 주고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으로 먹어서 2,000원어치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변으로 다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쪄서 8,000원, 9,000원어치의 영양가를 내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시겠습니까? 40년 연구가인 제가 제 몸에 직접 실험하며 찾아낸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뱃살을 녹이고
피부를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쪄진 양배추의 마법을 부릴 시간입니다. 제가 40년 연구 끝에 찾아낸 뱃살 타파의 핵심은 바로 황금빛 올리브유 한 스푼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양배추에 들어있는 귀한 영양소인 비타민 K와 비타민 A는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양배추를 잔뜩 먹어도 기름기가 없으면 우리 몸은 그 영양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귀한 손님을 모셔왔는데 정작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자동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딱 넣어주면 이 기름이 훌륭한 자동차가 되어 영양소들을 우리 혈액 속으로 또 세포 속으로 아주 깊숙이 배달해 줍니다. 게다가 올리브유 자체만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깨끗한 올리브유는 혈관벽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노폐물을 녹여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이 황금 한 스푼이 들어가야 비로소 피부에 윤기가 돌고 안색이 맑아지더군요. 여기에 맛과 영양을 더해줄 짝꿍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장 속의 독소를 흡착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와 사과가 만나면 장내 환경이 그야말로 대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혈당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사과 대신 토마토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당 지수가 낮아 혈당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든 라이코펜 성분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찐 양배추와 사과 혹은 토마토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 뱃살을 녹이고 피부를 살리는 완벽한 청춘 주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수많은 임상 결과를 지켜보며 확신을 얻은 조합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이 여러분의 몸속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제40년 연구에 정수가 담긴 청춘 주스를 집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종이와 펜을 준비해 보셔도 좋겠네요. 우선 재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양배추 서너 장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성인 손바닥 2개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사과 반 개와 물 1컵 반에서 2컵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 손질부터 알려드릴게요. 겉잎 2~3장은 과감하게 떼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농약 걱정을 덜기 위해서지요. 속잎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시되 식초를 살짝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내면 훨씬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비결 하나를 더 보태자면 요즘 눈이 침침하고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걱정인 분들은 일반 초록색 양배추 대신 보라색 적양배추를 사용해 보세요. 적양배추에는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침침한 눈에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뱃살도 빼고 눈까지 밝아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양배추를 찌는 과정이지요. 찜기에 넣고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딱 5분에서 7분 정도만 쪄주세요. 찜기가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양배추를 적당히 썰어서 전용 용기에 담고 물을 살짝 뿌린 뒤 3~4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푹 삶으면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니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찐 양배추는 반드시 한 김 식혀주셔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바로 갈면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해지면 믹서기에 넣고 사과는 껍질째 썰어 넣어주세요.
사과 껍질에 든 팩틴이 우리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법의 한 방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스푼을 잊지 말고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걸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1분 완성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양배추 한 통을 한꺼번에 다 쪄서 식힌 다음 한번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린 양배추 한 봉지 꺼내 사과랑 물 올리브유만 넣고 돌리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양배추 한 통이면 시장에서 3, 4천 원이면 사지요. 이걸로 일주일에서 열흘은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비싼 보약보다 더 좋은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겠지요. 이 청춘 주스를 드시기 시작하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주스를 마시고 나서 배가 빵빵해지고 자꾸 방귀가 나와서 창피해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어머님, 아버님들 저한테 몰래 전화해서 소장님, 나 어디 병난 거 아니냐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몸속에서 대청소가 시작되었네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몸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독소와 노폐물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봐왔지만 건강이 좋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낡은 창고 문을 열고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 바닥에 눌어붙은 먼지를 빗자루로 쓸어내면 처음엔 먼지가 풀풀 날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장벽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숙변이 양배추의 식이섬유라는 빗자루를 만나 떨어져 나오면서 가스가 차고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명현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게으름을 피우며 제대로 일하지 못하던 장 근육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나쁜 균들을 몰아낼 때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전쟁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세균들이 자기들 집이 부서지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통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이런 증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고 가스가 많이 찬다는 건 그만큼 내 몸속에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았다는 뜻이니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거짓말처럼 배가 홀쭉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중단해버리면 우리 몸은 다시 독소가 가득 찬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실례를 할까봐 너무 걱정되신다면 제가 드리는 팁을 따라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주스의 양을 한 컵 가득 마시지 말고 종이컵 반 컵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양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주스를 드신 뒤에 따뜻한 물을 한두 잔 곁들여 주시면 장 속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창피해하지 마세요. 내 몸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기 위해 속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딱 일주일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주입니다. 딱 14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70의 나이에 제 몸에 직접 실험하며 이 주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변화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구석구석을 빗질하듯 청소해 주니 며칠만 지나도 배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속이 참 편안해집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으로는 얼굴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손가락과 얼굴이 가벼워지는데, 이것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인뇨작용이 활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이 넘어가면 거울 보는 재미가 쏠쏠해집니다. 장과 피부는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맑아지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안색이 투명해집니다.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좋냐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화장이 잘 받는 건 물론이고 거칠었던 피부에 생기가 도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배추 속에 비타민 K와 올리브유가 만나 혈관벽을 깨끗하게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발끝까지 피가 잘 돌면서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40년 동안 연구해온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나이대 어르신들에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2주째가 되면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지 허리가 헐렁해지는 것입니다. 숙변이 빠지고 내장 지방이 타기 시작하면서 허리 치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꽉 끼어서 못 입던 바지가 쑥 올라가는 그 희열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2주를 꼬박 채우고 나니 예전에 그 옷가게에서 거절당했던 옷이 아주 넉넉하게 맞더군요. 그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2주 뒤에 여러분의 몸이 직접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뱃살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이살이라며 포기하려 했던 그 마음, 이제는 저 멀리 던져버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40살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양배추 주스 한 잔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대사를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딱 하나만 약속하시죠. 딱 이 주일만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이 주스 한 잔을 선물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 500원 1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2주 뒤에는 바지 허리가 헐렁해지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환하게 빛나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 오혜숙이 여러분의 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옷가게에서 상처받거나 손주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여러분이 원하는 옷을 입으며 활기찬 노년을 즐기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전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답니다. 앞으로도 제가 평생 연구한 보물 같은 건강 비결들을 하나씩 다 풀어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자주 들러주세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배추 주스는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식생활 비결이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청춘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아끼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